당신의 주변에 내면의 평화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숨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친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파괴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티베트 지혜의 비밀을 살짝 공개하고 누구와 가까워지는 것이 위험한지 알려드립니다. 이 지식은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평화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떠나지 마세요. 놀라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고 밝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은 오직 나만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이익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행동을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나 이해를 요청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얼마나 파괴적인지 깊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우정은 당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기주의자들은 배려하는 척하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담을 느끼면 진짜 태도가 드러납니다. 티베트 지혜는 혼자 문제를 마주할 때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기심은 이러한 가치와 반대되며 진정한 에너지 교환을 파괴해 내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기주의자가 곁에 있으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당신의 영적 성장과 내면의 균형에 해가 됩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항상 자신의 이익을 당신보다 우선시한다면 자신에게 귀 기울이세요. 아마도 그 관계와 그 영향력을 재검토할 때일 것입니다. 조화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하고 수모시키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화로운 관계는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내면의 성장을 돕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비관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오직 회색빛으로만 보고 모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며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부정적인 면을 봅니다. 비관주의자는 마치 끊임없이 벗어날 수 없는 구름 아래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 구름을 모든 관계에 가져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가 암울하게 보이고 노력은 무의미해 보이며 행복은 단지 일시적인 환상일 뿐입니다. 그들의 기분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기쁜 순간조차 비관주의자의 영향으로 빛을 잃을 수 있고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분이 점차 나빠집니다. 비관주의자는 완벽해 보이는 것에서도 결점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영감을 주는 대신 당신을 끌어내려 끝없이 의심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비관주의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과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빛을 가려 단순한 삶의 순간을 즐길 기회를 빼앗습니다. 그의 말과 시선은 마음속에 불안과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감정들이 막힘없이 자라나면 온전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영향을 허용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자신에게 던져야 하며 매일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지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환경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불평과 부정의 나락에 빠지게 하는 환경은 피해야 합니다. 환경 선택은 행복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말 뒤에 진짜 의도를 능숙하게 숨깁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명백하거나 은폐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말을 능숙하게 조작하여 거짓된 인상을 심어주고 진실을 숨깁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 무해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이 쌓이고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만든 환상의 그물에 갇혀 현실을 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받습니다. 거짓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없으며 이는 끊임없는 불신과 의심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불안과 불확실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된 거짓말이라도 항상 흔적을 남기고 신뢰를 파괴합니다. 티베트의 지혜는 관계에서 진실성과 투명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거짓말은 영속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환상의 세계로 이끕니다. 거짓말쟁이는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환상 속에 살면서 현실과의 연결을 잃고 가짜 세상을 만듭니다. 당신에게 진실성과 신뢰가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깊고 진정한 연결의 기반을 만듭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때로는 거짓말을 뒤로하고 내면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조화와 내면의 평화를 향한 길에는 속임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직함이야말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진정한 평화의 열쇠입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질투와 분노의 색조로 삶이 물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운이나 성취도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함과 분노를 일으켜 그들의 내면 세계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겉으로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 안에는 작은 원망과 불만으로 나타나는 쓴맛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과의 소통은 끊임없는 평가, 비교, 비난의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기분을 망치는 작은 찔림이나 신랄한 댓글로 불만을 표현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점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성취를 과장하여 기쁨을 흐리려 합니다. 티베트의 지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며 그것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질투는 그런 인식을 가립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잃으며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변에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갉아먹고 성취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감정은 건강한 관계에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질투는 모든 것을 오염시키므로 그런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유형은 공격적인 성격입니다. 이들은 항상 폭발 직전 상태에 있으며 주변 누구에게든 분노를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격은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내면의 불안정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격성은 그들을 어디서나 따라다닙니다. 그들의 공격성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쳐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공격적인 사람들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대화에서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격적인 사람들은 종종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작은 이유로도 폭발할 수 있으며 마치 모든 것을 휩쓰는 격렬한 흐름과 같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끊임없는 긴장과 싸움의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공격성의 폭발은 여전히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분노는 종종 주변에서 가장 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그들의 주변에서는 결코 안전함을 느낄 수 없는데 아무도 그들의 분노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의 지혜는 평정과 감정 조절을 가르칩니다. 공격성은 약함과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력의 표현입니다. 공격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차분하고 균형 잡혔더라도 점차 그들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공격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파괴적입니다. 주변에 공격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상태와 조화에 대한 열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성격은 마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풍과 같아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조종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능숙하게 조종하며 그 영향력의 함정을 즉시 알아차리기 어렵게 매우 교묘하게 행동합니다. 조종자는 배려 깊은 친구나 세심한 파트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가면 뒤에는 관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능숙하게 이용하여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조종자와의 대화는 끊임없이 당신이 이용당하고 보이지 않는 계획에 휘말려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느낌을 줍니다. 조종자들은 자신의 욕구가 당신의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매우 설득력 있게 당신을 그들의 의지에 복종하게 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들의 행동은 당신과 상황을 통제하여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지혜는 자유의지와 진실성을 소중히 여기지만 조종은 당신의 의지를 타인의 이익에 종속시킵니다. 조종자가 곁에 있으면 점차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잃고 당신이 남의 게임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한다고 느낀다면 이는 조종자가 가까이에 있다는 신호이며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행복과 내면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종자는 무해해 보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당신의 자유를 파괴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그들의 방법을 초기에 인식해야 합니다. 7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만성적인 불평가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끊임없이 주변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불평가는 날씨, 일, 사람 등 자신을 불만스럽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대화의 배경이 되어 긍정과 생산성을 가립니다. 불평가와의 대화는 빠르게 감정적인 일상이 되어 당신이 눈물의 받침대가 되고 자신을 위한 지지를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조언과 지원으로 도우려 하지만 불평은 해결책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평가는 희생자 역할을 즐기며 출구를 찾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의 지지와 이해를 기다립니다. 티베트의 지혜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가르치지만 불평은 이러한 열망을 파괴합니다. 불평은 삶을 끝없는 실망의 연속으로 만들며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방해합니다. 당신 곁에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과 불안이 당신의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계속 불평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과 내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불평은 삶을 덜 즐겁고 덜 풍요롭게 만듭니다. 긍정과 기쁨을 유지하려면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유형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이야기에 의존하며 주목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소문쟁이에게는 타인의 삶이 자신의 삶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퍼뜨려 의견에 영향을 주고 상황을 조종하려 합니다. 소문쟁이와의 대화는 처음에는 무해한 이야기처럼 보여도 불쾌한 잔상을 남깁니다. 이러한 대화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소문쟁이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말은 종종 상처를 줍니다. 소문쟁이는 무해한 사실을 드라마로 바꾸며 상상을 덧붙여 그것을 진실처럼 말합니다. 티베트의 지혜는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말과 생각을 통제하여 부정적인 확산을 막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업을 형성하고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해한 소문도 의식을 파괴하며 주변에 부정과 불신을 낳습니다. 소문을 들을 때 당신은 그 일부가 됩니다. 의도치 않게 타인의 드라마와 음모에 휘말리면서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잃게 됩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항상 뒤에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문쟁이들은 자신 주위에 환상과 불신을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 뒤에서 이야기하며 신뢰와 순수한 생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관계의 순수함을 유지하려면 타인의 일과 소문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유형은 만성적인 실패자입니다. 이들은 항상 운명을 탓하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상사, 상황, 친구들에게 찾으며 자신의 실패가 자신의 행동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만성 실패자들은 영원한 불만 상태에 머무르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끌어당깁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항상 우울과 비관의 분위기에 빠져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때로 인생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변화를 받아들이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쳐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표가 달성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며 삶이 불공평하다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을 독살하고 발전을 방해합니다. 티베트의 지혜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모든 시련에서 성장과 내면의 변화를 위한 기회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만성적인 실패자들은 상황의 희생자 역할을 하며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무력감과 절망만을 강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삶을 더 나아지게 할 능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그들의 부정성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에 계속 실패를 불평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만성적인 불만족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10번째 유형은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두보다 우월하며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고 유일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듣지 않는데 그들의 눈에는 누구도 자신과 지혜나 경험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자존심은 그들을 자신의 세계에 갇히게 하여 타인의 의견이나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심이나 자기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지만 종종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함으로써 그것을 얻습니다. 이러한 인물들과의 소통은 지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관심과 찬사를 요구하며 당신을 덜 중요하게 느끼게 하고 감정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들 앞에서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그들의 자존심은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건설적인 대화 대신 그들은 소통에서 지배하려 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상대방을 억누르려 합니다. 티베트의 지혜는 겸손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능력을 소중히 여깁니다. 과도한 자존심은 사람을 자신의 자아의 노예로 만들고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발을 방해합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고 그의 의견에 복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면 그것이 당신의 자아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덜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면의 조화를 유지하려면 그들과의 소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인생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인물을 만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빛과 조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내면의 세계와 에너지를 몰래 파괴하는 존재가 됩니다. 의심과 걱정을 심는 이들은 우리의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지혜는 조심성과 의식적인 환경 선택을 통해 조화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상태와 인생 경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 비관주의자, 거짓말쟁이, 질투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격적인 성격, 조종자, 만성불평가, 소문 퍼뜨리는 사람, 실패자, 거만한 사람과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면서 영적 성장과 조화를 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누구나 지지하고 영감을 주는 환경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선택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어려운 순간에 지지해주는 사람들로 삶을 채우세요. 길 위에는 더 나아지도록 돕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면의 평화와 조화로 가는 길이 더 쉽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여 일상에서 고대지혜를 적용하는 법을 더 알아가고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